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오랜만에 업종을 들고 오셨어요. 은행주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은행주가 시장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배당도 즐기면서 수익을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은행주를 상당히 좀 선호하시던데 그동안의 이 은행주들 특징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최근에 사실 시장이 좀 만만치가 않죠. 시장이 굉장히 나쁘다도 아니지만 또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금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 좋아가지고 많이 오를 줄 알고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 좀 나오고 있죠. 이럴 때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뭐 통신주, 은행주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이 통신주와 은행주는 대표적으로 배당이 좀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 배당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은행주 이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배당뿐만이 아니라 금리 때문에도 주목을 받고 있죠. 미국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2배로 높였고요. 그러면서 내년 금리 인상 좀 더 많이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계속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은행주 좀 좋아지는 모습들, 좀 관심을 더 많이 갖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주, 원래도 은행주는 금리와의 민감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금리 민감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주가 상승하는 비율을 비율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민감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KRS 은행 지수와 코스피 대비의 상관관계가 0.77인데요. 뭐 약 한 0.8 정도 된다라고 치면 이 5번 중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5번 중에 나흘 정도는 은행주의 성과가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은 한국보다도 좀 더 높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미국의 은행주와 국내 은행주 영향을 받겠지만, 최근에는 이 부분도 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주와의 이 동조화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의 은행 업종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이 은행주가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장 많이 사실 올라갔던 부분들은 최근에 뭐 예전부터 그렇고요. 예전에도 그렇고요. 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에는 예대 마진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은행주들 가장 좋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증권주에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그러면 기술주가 좀 분위기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전통적인 부분이나 뭐 최근이나 마진 올라간다 뿐만이 아니라 투심적으로는 개선되는 건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은행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최근에는 세 가지죠. 금리와 물가와 테이퍼링입니다. 최근에 이 인과관계의 순서를 본다라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많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를 2배로 당긴다, 올린다라 그랬고요. 테이퍼링이 빨라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도 좀 더 빨라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도 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물가로 인해서 테이퍼링과 금리가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은행주에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증시 내에 상장돼 있는 은행주와 은행주 동일하게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은행주 하면은 또 배당 메리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올해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8일 정도까지 사야 되고 결국에는 매수할 수 있는 날들은 오늘 포함 4거래일밖에 없는 상황인데 배당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배당 많이 하려면 실적이 좋아야 됐을 텐데 4분기의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4개 지주사, 이 KB, 뭐 신한, 우리, 하나, 이 4개 은행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개의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분기 기준으로는요. 이 이유가 사실은 은행권 전반으로 희망퇴직이 뭐 작년에도 진행 중이었지만 금년에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 같은 경우가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 희망퇴직 인원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익 자체는 2021년 사상 최대 이익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퇴직하는 인원들한테 위로금과 퇴직금을 상당히 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희망퇴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별로 한 2천억 원에서 3천억 정도의 대규모의 ERP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판관비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판관비도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4분기에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4분기에 대한 이 순이익 자체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이유는 대규모의 희망퇴직으로 인한 판관비가 원인이고요. 그런데 그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이 2021년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 관련된 이런 불확실성이 대한민국 전 세계 경제를 모두 덮쳤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 배당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권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은 배당 관련해서는 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 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지 못했었고요. 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2019년에는 사실 배당이 괜찮았죠.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근데 2021년은 금년에는 이 배당에 대한 결정들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은 금리 인상도 있었죠. 그리고 비이자 이익도 상당히 좋았고요. 대손 비용도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사상 최대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예년 정도가 2020년도는 좀 특별하게 배당이 좀 줄었기 때문에 2020년도를 제외하고 2019년도보다도 좀 더 많은 배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대한 배당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PS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6%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이 배당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많은 배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KB와 신한이 조금 보수적인 배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로 본다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6%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신한지주와 KB금융은 5%에서 6% 사이, 그러니까 5%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는 6%에 육박하는, 평균적으로 4개 금융사 본다라면 6%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작년보다도 훨씬 더 증가한, 하지만 그리고 재작년, 그러니까 19년도보다도 더 많이 증가한 그런 배당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희망퇴직 부분 좀 짚어볼게요. 주변에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기사라든지 주변 상황을 보면은 유통가하고 금융가가 유난히 희망퇴직을 많이 받더라고요. 유통가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지점 폐쇄하고 힘들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익을 못 내서가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익이 사실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주가 예대마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은행들이 예대마진에 기대는 비중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었는데요. 하지만 비이자 부문, 그러니까 예대마진 이외의 부문에 사실 영업이익을 많이, 이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이자 부문의 비이자 부문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KB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비이자에서도 수익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익단 자체는 좋아졌는데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사실 최근에 은행 가는 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많이 쓰고요. 자동화 시스템 많아졌고, 예전에는 은행이 무조건 1층에 목 좋은 곳에 있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무조건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올라가 있는 지점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1층에는 ATM기 몇 대 두고요. 지점 자체는 2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인원 조정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4분기는 인건비로 인한 지출로 인해서 좀 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일 것이고 향후에 인건비로 인한 부담, 고정 지출이 좀 줄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는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2021년도 일시적으로 판관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하면 21년도는 판관비를 준 대신, 퇴직금을 준 대신 2022년도에는 그분들이 안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많이 줄어들었고, 인건비 대신 기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줄었기 때문에 2022년도는 21년도보다 더 좋을지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익단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익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 여건, 영업 환경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일 텐데요. 통상적으로는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가 수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선반영이 됐느냐,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테죠. 거기에다가 아직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기에 대해서도 좀 설왕설래하는 모습이고요. 이 금리 인상 영향 어떻게 좀 받게 될까요? 네, 우선은 뭐 금리와 은행주의 커플링 정도 제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준은 계속적으로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2022년도의 금리 인상이 3회가 유력하죠. 한 5월이냐 6월이냐 그리고 2회냐 3회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22년, 23년, 24년까지 해서 적게 보면 6회, 많게 보면 7회까지 금리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75에서 2% 정도까지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된다라면 24년까지 은행주가 뭐 계속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일정 부분의 금리는 채권 금리에 선반영이 되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채권 금리가 먼저 반응하죠. 채권 금리에 선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 예대 마진에 사실은 반영이 되는 정도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진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주가도 또 선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보다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지금은 선반영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금리 인상 시기가 어느 정도 5월이냐 6월이냐 뭐 7월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시기가 어느 정도가 결정이 된다라면 주가는 좀 더 액티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마진도 좋아지지만 투자 심리도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좋은 모습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은행주는 반기말하고 온기말에 또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죠.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은행주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도리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도 이 이유인데요. 배당 관련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연말에도 좀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내년 증시 트렌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했는데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에도 사실은 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드리고요. 하지만 좀 달라진 부분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2년도에서 15년도는 종목 장세였습니다. 지수가 멈춰 있었고요. 근데 중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본다라면 중국이 안 좋아지면 이전에는 중국이 안 좋아지면서 국내 기업들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실적이 영향받는 부분들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무조건 종목 장세라고 보시기보다는 실적이 안 깨졌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은 계속적으로 좀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대형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2022년 사실 걱정은 좀 많이 됩니다. 유동성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주가도 연말 때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고 변동성도 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하방은 든든합니다. 뭐 금리 올라간다 그래도 은행주들도 있고요. 이익단도 많이 안 깨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2년은 너무 불안한 마음 많이 가지시기보다는 하방은 든든하다라는 부분들은 기본으로 두시고 이 안에서 종목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